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시가격이 올라서 한숨 짓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와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유세가 치솟아 한숨을 쉬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급등, 후폭풍, 은퇴자들 공시가격 공포.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보유세가 많이 인상되게 생겼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가 느껴진다는 내용인데요. B씨는 3년 전 직장에서 은퇴하며 방배동의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을 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당동 아파트를 판 돈하고 퇴직금을 보태서 8억 5천만 원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셨네요. 2층에 직접 거주를 하고 1층은 세를 줬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받다가 지난해 1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월세 연금 합쳐서 250만원 정도가 내외 생활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준비를 잘 하셨네요. 노후에 대비가 안 돼가지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노후 대비는 잘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교부에서 집 공시가격을 54%나 올리겠다고 고지를 하면서 시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주택이 표준주택인데 공시가격이 6억 100만원에서 올해 9억 2,400만원으로 3억 2천만원 정도가 오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년 대비해서도 13.6%가 올랐고 지금은 54% 정도가 오른 거네요. 2년 정도만 따지고 봐도 거의 100% 가까운 금액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해 봤더니 97만원 정도에서 133만원으로 한 36만원가량 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가면서 종부세도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생긴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 쓰이는 곳은 없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유세 증가보다 건강보험료인데요. 이제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들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매달 2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또 납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한 1년에 240만 원 정도 내시게 되시는 거죠. 다 합치면 한 4,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4달치 월세는 그냥 고스란히 나가는 셈이 되겠네요. 있는 돈을 모두 쏟아부어서 산 집인데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내야 될 세금이 많으니까 애물단지나 마찬가지다. 건보료까지 내려면은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다고 해요.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250만 원 벌 거 23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그 20만 원도 굉장히 사실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은행에 넣는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노후에 하실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임대소득하고 연금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연금은 그러라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노후 생활이 이제 힘드시게 되는 거죠. 참 정책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댓글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 보여드리면 그 나이에 그 정도도 못 모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산 증거입니다. 사면의 기준이 대체 뭔지 열심히 사세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위에 댓글이 뭐냐면요. 실거래가는 한 12, 3억 정도 되는 주택일 텐데 그럼 서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사셔가지고 지금 1주택을 하신 겁니다. 부동산으로 크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임대소득을 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렇게 임대소득만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좀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작 120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은퇴자들보다 강남 빌딩 수십 채 가진 사람 세금을 올려야지, 이건 아니지. 물론 이런 강남 빌딩 수십 채를 가진 분들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선의의 피해자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두드려 패야 나라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에 관련돼 있으면 모두 다 쓰레기고 모두 다 나쁜 사람이고 모두 다 투기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 부동산은 정당하게 투자의 의미로 봐주시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면 본인 집 팔고 전세 살면 되지,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 패스하겠습니다. 왜 전세를 살아요, 자기 집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내 차가 있는데 렌트카를 타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따가 댓글을 또 달아요. 또 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이는 댓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팩트는 공시가 올리면 건물주들은 월세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시가를 올리면 세금을 더 거둘 거고 그만큼 모든 월세가 오른다는 거다. 월세 전세가 다 오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임대료가 오른다고 봐야죠. 네, 임대료가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들은 본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자기가 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서 이제 임대를 주는데 임대료가 뭐 100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 만약에 대출금을 한 달에 12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임대료를 100만 원만 받으면 손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월세를 올려서 자기의 대출금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결국 그 세금이 올라가거나 부담이 올라가는 건 세입자에게 갈 확률이 크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나눠서 부담을 하자는 뭐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없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이 될 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정책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월세 전세 무한대로 올려봐라. 그럴수록 세금은 더 올릴 테니 결국 입주자는 안 오게 되고 집주인만 망하지. 아까 댓글 달았던 사람이죠. 물론 뭐 아주 얕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저번에 다주택자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다주택자의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의 집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죠. 한 10% 조금 넘는 선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고 50%가 조금 넘는 선이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이에요. 그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40% 가까이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를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가 월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에서 살 수 있는 좀 불편한 진실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투기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들인데, 그 다주택자들이 세를 올리지 않아야 저렴한 임대료에서 이제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불편한 진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댓글도 입주자는 결국 안 오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오게 되는데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없는 분들만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주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도 그렇고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건데, 이런 정책 보완을 좀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